안녕하세요. 중요한 건 타이밍 팁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간단히 소개한 후 수식과 알고리즘을 설명드린 뒤 이를 확장하기 위해 진행했던 사회과학적 데이터 분석과 안압력 횡단보도의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존 신호등은 시간대별 보행자 수와 차량 통행량은 변화하는데 신호등의 전멸 주기는 고정적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면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없을 때도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겪게 되고 그 결과 신호를 위반하는 범법 운전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20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보행자 작동 신호기를 도입하여 보행자가 직접 버튼을 누를 때에만 신호가 변경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작동 신호기는 막대한 설치 비용으로 인해 전국적인 확대 설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미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신호가 바뀌기만을 기다리거나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로 착각하고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며 작동 불량으로 인한 불만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횡단보도의 시간대별 보행자와 차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량에 따라 시간대별 최적의 파란불, 빨간불 전멸 주기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사용한 데이터는 총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의 수를 파악하기 위한 동작구 내의 IoT 스마트 횡단보도 측정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두 번째로는 차량 통행량을 파악하기 위해 교통량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호등의 전멸 주기를 파악하고 보행자와 교통량 데이터를 매핑하기 위한 주소를 확인하고자 동작구 횡단보도 정보 조회 서비스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데이터 수집 및 EDA, 수식 및 알고리즘 개발, 최적화된 전멸 주기 도출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우선 수식 및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가정입니다. 보행자는 신호등이 바뀌면 동시에 여러 명이 건널 수 있지만 차량은 앞 차량이 지나가야 순차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적화된 전멸 주기의 의미는 보행자 입장에선 초록불이 금방 돌아오고 차량 입장에선 초록불이 길게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최적화된 전멸 주기를 구할 때 보행자 기준 초록불은 최소값이 출력되도록 하고 차량 기준 초록불은 시간대별 데이터를 반영해 늘어나도록 하였습니다. 변수 설정으로는 보행자 기준 초록불을 X, 차량 기준 초록불을 Y,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최소시간을 Xmin,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최소시간을 Ymin, 보행자 수를 라지 A, 차량 수를 라지 B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보행자 대기 시간을 구하는 수식입니다. X축은 시간의 흐름, Y축은 대기 시간입니다. 초록불이어도 신호등이 깜빡거리며 횡단보도를 시간 내에 건널 수 없다고 판단되면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X민으로 X민 이후에 도착한 보행자는 다음 초록불이 돌아올 때까지 신호등에서 기다립니다. 이 보행자의 대기 시간은 X민 플러스 Y입니다. 다음 초록불이 돌아오기 0.01초 전에 도착한 보행자의 대기 시간은 0초에 수렴합니다. 따라서 보행자의 대기 시간은 빨간 선과 같이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입니다. 따라서 보행자의 평균 대기 시간 기대값은 오른쪽 식과 같습니다. 다음은 차량의 대기 시간을 구하는 수식입니다. 차량의 경우 보행자 초록불에 도착한 경우와 차량 초록불에 도착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대기 시간을 도출하기 위한 기본 가정들입니다. 첫 번째로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 내의 차량은 같은 간격으로 도착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계산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보행자 초록불에 도착하여 대기하는 차량은 바로 다음 차량 초록불에서 모두 건널 수 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BX는 차량 수가 B라고 할 때 X 시간 동안 도착한 차량의 수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들어오는 차는 BX분의 X, 즉 B분의 1 시간에 들어옵니다. 이 첫 번째 차량의 대기 시간은 X-B분의 1입니다. 같은 원리로 일반화하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만큼의 대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차량 기준 초록불에 도착한 차량의 경우입니다. 앞서 가정한 BX가 K보다 작다로 인해 BX대의 차량이 모두 지나가고 나면 그 이후부터 오는 차량은 도착하는 순간 대기시간 없이 바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점 이전에는 앞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가기까지 대기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 차량의 개수에 따라 앞서 말한 특정 시점과 대기시간이 정해집니다. 앞서 설명한 바를 수식으로 유도하여 해당 과정을 거쳐 가장 아래 보이는 식이 도출됩니다. 다음 장부터 해당 수식을 알고리즘에 반영한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X민을 기존 보행자 초록불 도출 원리에 따라 설정했습니다. 도로 폭과 평균 걸음 속도에 따라 식을 계산하였으며 저희가 이용한 신호등 데이터가 6차선, 9차선이므로 각각 27초, 36초를 X민으로 설정합니다. 또한 최적화된 전멸주기란 보행자 대기시간과 차량 대기시간의 합이 최소가 되는 시점에서의 전멸주기를 의미합니다. 알고리즘 1단계에서는 앞서 세운 수식과 로직을 이용해 시간대별로 최적의 전멸주기를 출력합니다. 해석은 시간대별 보행자와 차량 수를 데이터 그대로 출력한 것입니다. 해당 신호등 데이터에서 기존 전멸주기는 보행자 초록불 37초, 차량 초록불 100초였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과 같이 최적화 전멸주기 평균 대기시간은 기존 전멸주기 대기시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시간대별 차량 초록불의 범위가 적게는 24초부터 많게는 124초까지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신호등 근처에 사거리 교차로 신호등이 있어 현실에서는 근처 신호등의 영향을 받아 전멸주기가 정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실성을 더하기 위해 2단계로 시간대별 전멸주기를 보정했습니다. 우선 시간대별로 최적화된 차량 초록불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다음 이들 중앙값을 구합니다. 기존 차량 초록불인 100초에서 중앙값인 74.5초를 뺀 값은 25.5초입니다. 전멸주기를 정수로 만들어주기 위해 소수점은 버린 25초를 모든 시간대에 더해주어 최종 전멸주기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값이 47초가 되어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전멸주기가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완성한 전멸주기에 따른 대기시간을 출력하였습니다. 노란색을 보시면 최적화 전멸주기에서 대기시간이 기존 전멸주기 대기시간보다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래 그래프에서 모든 시간대에 대하여 최적화 전멸주기의 대기시간이 기존보다 더 짧은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록불과 빨간색을 보시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행자 초록불은 주기가 자주 돌아오는 것이 유리하므로 최소값인 27초로 설정되었고 차량 초록불은 긴 것이 유리하므로 차량 수가 많을 때 전멸주기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숭실대 앞, 흑석초 앞 횡단보도 데이터를 활용해 총 5개의 데이터셋에 동일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최적화 전멸주기의 대기시간인 파란색이 기존 전멸주기 대기시간인 주황색보다 모든 시간대에서 더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시간대에 대해 기존 전멸주기보다 최적화된 전멸주기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대기시간 합이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계산한 결과 숭실대 앞 횡단보도에서는 평균 14.09% 감소하였으며 흑석초 앞 횡단보도에서는 평균 22.64%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안압역 횡단보도에도 적용하고자 했고 성북구 지역에 맞는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회과학적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사회과학적 분석의 변수를 선정하기 위해 고령자 인구수와 교통사고 건수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상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p-value가 0.05 이하이면서 높은 상관관계가 나왔습니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인구수와 교통사고 건수가 높을수록 보행자에게 더 긴 초록불을 줘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수와 교통사고 건수를 시각화한 그래프 모두에서 성북구가 동작구보다 더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압역 데이터를 반영할 때에는
알고리즘의 보행자 초록불에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북구가 동작구보다 노령 인구가 많아서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보행자의 횡단보도 건너는 최소 시간을 기존의 1초당 1m에서 1초당 0.8m로 변경했습니다. 교통사고 건수에 관하여는 구별 각 시간대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 통계를 참고했습니다. 교통사고 건수가 많은 순서대로 12개의 시간대에 대해 1에서 1.3 사이 등간격 가중치를 부과했습니다.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 안암역 주변 횡단보도의 보행자와 교통 데이터는 팀원들이 직접 수집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기존 전멸주기의 대기시간과 최적화 대기시간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최적화 알고리즘이 더 적은 대기시간을 보이는 구간도 존재하지만 기존 주기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시간대도 존재합니다. 이유를 분석한 결과 저희가 완성한 알고리즘은 초록불은 최소값으로 출력하고 보행자보다 차량 수가 유의미하게 많을 때 빨간불을 늘리는 식으로 전멸주기를 조절하기 때문에 보행자보다 차량 수가 더 많을 때의 대기시간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암역 주변 횡단보도의 경우 수업 시작 전후로 학생들의 유동인구가 집중되어 차량보다 보행자 수가 더 많은 시간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저희의 알고리즘은 큰 성능을 보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의의와 한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의의는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여 신호등의 길이를 구상하였기에 단일적인 수식이 아닌 지역마다 고유한 신호등 주기를 적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모든 지역을 다룰 수는 없기에 오늘 발표에서는 성북구와 동작구 두 구의 데이터만 말씀드렸지만 서울 전체, 더 나아가 전국의 데이터를 반영하는 알고리즘을 구축한다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프로젝트에 사용했던 단일 신호등 주변에 큰 교차로 사거리가 있어서 해당 신호등이 사거리의 신호주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거리 영향을 받지 않는 단일 신호등을 찾아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최적화 주기를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